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돈을 이용한 중국의 스파이 공작은 갈수록 선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호주 대간첩 안보기구인 국가안보정보원은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호주 국가안보정보원은 최근 호주 총선을 앞두고 한 외국 정부 기관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치인을 심으려고 시도한 것을 적발하고 그들이 호주 총선에 간섭하려는 음모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외국 정부는 중국을 뜻합니다. 중국 스파이가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에 출마하는 노동당 후보를 불법 자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사업가가 호주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한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제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 출신 사업가가 국회의원 후보에게 접근해 돈을 대주려던 것을 국정원이 잡아낸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 정치인을 매수해서 선거에 출마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가 호주에서 발각돼 호주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호주 국가안보정보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외국의 스파이 활동을 테러리즘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이전에도 호주의 정치인들을 매수해 호주 정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시도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호주 노동당의 샘 데스티에리 의원은 2014년부터 중국 공산당과 관련 있는 중국 출신 사업가에게서 여러 가지 후원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았습니다. 소송 비용을 지원받고 중국 여행을 후원받았으며 고급 와인을 선물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중국 편을 들었고 중국의 국익에 유리한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상하이 쌤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호주 정계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의 후원을 받고 국가 안보보다 자신의 돈줄을 더 챙기는 모습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외 스파이 활동과 공작을 담당하는 곳은 통일전선공작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조직을 마법 무기라고 부르며 공산당의 비전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부서라고 띄웠을 정도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에서는 집권 자민당의 아키모토 스카사 의원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중국 온라인 도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미국은 매년 크고 작은 중국 스파이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노벨상 후보로 지목된 찰스 리버 하버드대 교수가 중국으로부터 월급 6천만 원, 생활비 1억 9천만 원을 몰래 받고 중국 정부를 위해 연구를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미국은 CIA에 중국 전담부서를 창설하고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호주, 일본, 영국에까지 스파이를 심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이 과연 한국에는 이런 일을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한국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역사 왜곡은 공자학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설립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출범 이후 중국은 이 공자학원을 티베트의 역사를 왜곡하고 스파이 활동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의 교양교재 티베트 이야기에는 달라이 라마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왜곡하며 중국의 티베트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방 국가들은 공자학원 퇴출에 나서고 있는데 공자학원이 첩보 수집 조직으로 활용된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FBI 국장은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 사상, 선전과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비롯해 중국계 교수, 학생, 연구원의 정보 수집원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미국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처럼 돈을 뿌리며 서방 국가들의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하려 하는가 하면 공자학원을 통해 그 나라 유력 인사들을 정보 수집원으로 활용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역사 왜곡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중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역사 왜곡에 만리장성을 집요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공을 막기 위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시황 때 처음 건립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 대부분은 15세기 이후 명나라 때 쌓은 것입니다.
길이는 약 6,000km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중국은 만리장성의 길이를 해마다 늘리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000km였던 만리장성을 21,000km까지 늘리고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뻗어 있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홍보하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만리장성의 위치가 북한의 평양까지 뻗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아무리 과장이 심하기로 유명하다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도를 떡하니 올려놓다니 황당하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웃어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이 지도가 심각한 이유는 우리 역사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처음 접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이 지도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만리장성을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이용해 슬쩍 지도를 왜곡함으로써 한국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분인 양 왜곡하고 나아가 미래 북한의 영토까지 침투할 명분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하나둘이 아니지만 적어도 만리장성의 길이와 위치를 가지고 영토 왜곡을 하는 행태는 세계에 알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저희 잡시관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크의 새로운 활동을 알리려고 합니다. 반크는 최근 중국의 역사 왜곡을 알리는 영문 사이트 만리장성의 역설을 오픈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목적은 만리장성의 경계를 잘못 표기한 교육 자료들을 보여주고 만리장성 너머의 문제들과 중국의 문화 패권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50여 권 책에서 만리장성이 어떻게 잘못 그려져 있는지 그림과 표 등으로 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크는 만리장성의 역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문으로도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만리장성의 위치와 동북공정의 부당함,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아울러 중국의 소수민족 침탈, 한복과 갓 왜곡 등에 숨어있는 중국의 의도와 문화 제국주의를 세계에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역사적 진실을 찾아서 중국의 역사 왜곡 실태, 진실을 알리는 캠페인 등 3개 세션으로 중국의 역사 왜곡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 사이트를 내려받아 공유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중국이 지금 만리장성을 통해 얼마나 큰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문 사이트 만리장성의 역사를 널리 알려주신다면 이를 통해 70억 세계인들이 중국이 어떻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역사 교과서와 문화 자료에 잘못된 역사 서술이 있을 때 이를 시정하는데 동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애청하시는 분들 모두 21세기 을지문덕 장군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에 중국의 글로벌 역사 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사이트의 주소 및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